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볼 텐데요. 주가 흐름 괜찮았습니다. 14.71% 상승했어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130만 주 정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88만 주, 기관은 약 20만 주 정도 순매수하면서 외인 기관이 주가를 드라이빙하면서 주가를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14.71% 상승했다 하더라도 유상증자 공시 발표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이 있죠.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 중에 유상증자 공시 이전의 주가 수준을 회복한 기업이 있고요. 유상증자 공시를 발표하기 이전의 주가 수준을 계속 회복 못하는 기업 한 두 가지 정도 부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에 대한 인식이 약간은 바뀌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호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공시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들도 유상증자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되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기준 자체를 똑같은 라인에 두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비교를 이수페타시스하고 테슬라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수페타시스는 이익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성숙기 단계까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AI의 발전에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지금 장비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호재를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 그리고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 이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라고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맨 앞에서 기술력으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발전하려면 하드웨어도 발전을 해야 되고 이 하드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수페타시스 지금 제2호 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만 부정적인 인식만 저희가 바라봐야 될 거냐 아니면은 CNT를 접목시킨 인쇄 회로 기판이 시장의 러브콜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시각을 좀 더 넓히는 시간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옛날 기사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2020년도 2월 14일 이때 기사가 올라왔었는데요. 주가 급등 속에 2조 원대 유상증자 계획. 실질적으로 20년하고 21년도 해가지고요. 한 3번 정도 주식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상증자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유상증자랑은 조금은 다른 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그런 투자 주체가 대부분은 기관들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로 하지만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할인 발행을 안 해요. 할인 발행을 안 하고 이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비전,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정말 투명하게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 급등 속에 유상증자 발표했던 거 신주를 발행한다라는 뜻이었었고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들 이런 부분들의 유상증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의도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주식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식 발행하고 액면 분할하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액면 분할도 없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액면가 자체가 없어요. 액면가가 없고 주식 분할이라고 하고 주식 추가 발행, 주식 발행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재계 순위에 높게 올라가 있는 그런 기업들 자체가 대체적으로 증자 같은 경우 잘 안 하죠. 증자 잘 안 합니다. 증자 잘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기업이라고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비교하는 기준 자체를 동등하게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유상증자 했다가는 괜히 욕만 먹고 가지고 있는 돈 많은데
기업 인수하거나 이런 것들, 뭐 삼성전자가 제이오 인수하는데 굳이 유상증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 그래서 이 유상증자하는 기업은 자기의 수준에서 맞는 자금 조달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재무적인 상황이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돈, 현금이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자체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신규 시설 투자나 아니면은 R&D 쪽 이런 쪽으로 계속 이 증자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유보 자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황에 머물러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성장 속에서 배제되어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의 어떤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하는 게 신규 시설 투자도 있지만 제이오 인수하는 게 제일 문제가 됐었잖아요. 제이오 인수가 가장 이슈거리가 됐고 화제가 됐었고, 왜 지금 이 인쇄 회로기판만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더 그쪽에 신규 시설 투자하면 되는 거지. 왜 유상증자 해가지고 제이오를 인수한다고 해? 만약에 제이오 인수 자금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이오 인수라는 게 굉장히 이 기업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있어서 긍정의 시각도 있고요, 부정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시각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성숙 단계에 올라오고 이익을 회수하는 단계에 올라온 단계의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나 주식 발행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더 크게 규모의 경주로 확장할 수 있고 기업들 인수합병하는 것들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의 기준이라고 한다라 그러면은 테슬라도 과거에는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그런데 그 조달하는 자금 자체가 미래를 위해서 쓰는 돈이냐, 아니면은 현실에 안주하는 돈이 되겠느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투자자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식에 투자할 때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시 내용, 이스페타시스가 정정 공시 내면서 제이오 인수하는 데에 대한 명분의 타당성, 이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어필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언급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공시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9월부터 해서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데이터 센터 및 AI용 에너지 이 효율 PCB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데이터 센터하고 AI 시스템의 방열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PCB 인쇄 회로기판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CNT 연구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27년도에는 양산, 이 생산성 향상, 특허 출원, 28년에는 생산 관련 시설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좀 긴 내용이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조금은 28년도까지는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 주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만 그려지면은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길게는 2030년도까지의 매출을 가지고 땡겨가지고 수익 가치로 반영해 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여기에서는 분명히 기술력에 대해서 선도적인 위치, 그리고 기술적인 해자,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이 기술력으로 승부해서 앞으로 AI 발전에 있어서 인쇄 회로기판 측면에서는 이수페타시스가 정말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 공시 내용을 통해서 좀 저희가 추측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 인쇄 회로기판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덜 들어가는 저비용 구조의 인쇄 회로기판, 그리고 고비용, 좀 비싼 부가가치가 좀 많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첨단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고사양으로 고성능으로 들어가는 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이고, 저비용 저사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모두 사용하는 그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인쇄 회로기판입니다. 그래서 이 인쇄 회로기판 시장이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일본이 정말로 시장 점유율이 높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2등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제품들, 그런 제품들에는 인쇄 회로기판이 들어간다라고 보시고, 그 인쇄 회로기판 시장에서 일반적인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사양이 좀 낮습니다. 사양이 낮고 진입 장벽도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대만이 원가로 치고 들어온 거죠. 원가로 치고 들어오고, 정부의 보조금 받으면서 공장을 정부가 지어주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어준 공장에서 싼 원재료비들을 바탕으로 제품을 더 싸게 만드니까 이 제품들이 치고 나오면서 2000년도 중반부터는 중국하고 대만한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그간 저비용, 저사양, 일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그런 사양의 인쇄 회로기판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이때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21년도에는 자회사 중 하나를 영업 정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원가로 치고 들어오는 이런 중국과 대만 기업들의 인쇄 회로기판, 이게 지금 중국이 1등입니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 1등이 돼 버렸어요. 원가로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원가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 그 시장을 점유를 하려면 R&D, 다시 말해서 기술 개발에 투자를 계속 해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소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재. 그래서 이 신소재 관련해서는 이 CNT가 이 전기적 전도성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방열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 소재가 지금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여기에 맞는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인쇄 회로기판에 쓰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는 과정 속에서 2차 전지 시장이 좋았다, 캐중 구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롯데가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할 때처럼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선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한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도 제이오를 비싼 가격에 인수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지금이 기회다. 소재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알아본 라인업 중에서 CNT가 여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고 R&D 시너지를 가장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을 더 만들어내고 소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LG화학, 그리고 제이오 같은 기업들, 이 탄소 나노튜브 개발에 굉장히 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 제이오를 컨택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인수합병에 대한 이런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인식의 부족이 저는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수페타시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꾸 홍보해 줘야 되고요. 언론에서도 자꾸 나와야 되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인 어떠한 매수 유인 효과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시를 통해서 그냥 발표한 부분, 그 이전에 물밑 작업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좀 너무 이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발표한 거 아닌가, 반응이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모습들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탄소 나노튜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추구하는 건 R&D 시너지다. 그리고 또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해서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방산이랑 우주항공, 그리고 의료 쪽까지 해가지고요, 좀 첨단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인쇄 회로기판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NT 산업의 중요성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뭐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부상하는 거, 이건 아직 개화 전입니다. 꽃이 피기 전이에요. 이 CNT가 적용될 만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넓고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얘기고,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저는 이걸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대만한테 시장 점유율을 이미 뺏긴 상태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그리고 고사양, 고성능 쪽으로 인쇄 회로기판이 발전되어 가고 거기에 대한 상용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상용화를 만들어낼 때는 지금 인쇄 회로기판에서 가장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은 많이 쓴다라고 했죠. 인쇄 회로기판에. 그런데 그 은을 쓰는 게 아니라 은 페이스트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탄소 나노튜브로 바꿨을 때는 전기의 전도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에 대한 통제가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전기가 흐르는 그 회로기판을 만드는 게 인쇄 회로기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이 전기가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 열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서 여기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연중무휴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열에 대한 통제 그리고 전기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이 변압기나 그다음에 전선 이런 쪽에 수요가 많아질 거고 그다음에 IT 장비 쪽에서는 인쇄 회로기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인 기술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원가로 치고 들어오면은 만약에 이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그냥 싼 거 갖다 쓰겠죠. 그런데 품질이 중요해야 되고 24시간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안정성적인 측면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열 통제라는 부분, 전기 전도성이라는 부분 여기에 있어서 CNT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높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산업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다음에 모든 우리가 쓰는 통신이나 전자기기 그리고 첨단 산업군에서는 인쇄 회로기판이 다 들어간다. 전기가 이제 흐르는 곳에서는 인쇄 회로기판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속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이제 그 하이닉스가 먼저 했던 HBM 반도체 이거 왜 이제 시작하죠? 약간 타이밍 늦었다고 주가가 그렇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이 하드웨어적으로 받쳐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적으로 받쳐주는 기업이 그냥 단순히 원가만으로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이 서포트했을 때는요 결국에는 밀립니다. 기술력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고 이 기술력에는 분명히 이 연구개발 R&D 쪽에 투자가 필요하고 R&D 쪽에 투자가 필요함으로써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고 그래서 제이오를 인수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숙 단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재계 순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 있죠. 포스코부터 해서 삼성전자, 현금 많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보면은요.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유상증자 안 하고도 기업들 인수합니다. 그런데 이수페타시스가 그런 기업하고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성장 단계에 있었을 때는 주식 발행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유상증자 할 만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 보면은 결국에는 현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유상증자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만약에 유상증자하는 게 싫어 그러면은 현금 많은 기업들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선도하는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 투자하면 되는 것이고 저희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항상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인쇄 회로기판 같은 경우도 이 대덕전자하고 이 이수페타시스도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AI 데이터 센터향으로도 대덕전자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비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소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R&D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기관 투자자들은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저 또한 여기에서 기술력으로 뒤처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라고 하면은 이수페타시스에서 다른 기업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유상증자 이 이수페타시스가 어찌됐건 간에 공시를 발표했고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고 하락한 주가는 아직 회복 못했고 여기에 있어서 공시를 보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매매 그리고 수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패턴들을 알면서 그 이후에
또 이 이수페타시스가 CNT와의 R&D 시너지를 얼마나 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발표를 할 것이냐. 저는 이수페타시스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먼저 앞섰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만 돈이 좀 많았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를 조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돼요. 계속 신기술, 새로운 기술을 투자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전자제품이요. 여기에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한정적이고 R&D로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수준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CNT 산업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이다. 그리고 첨단 산업에 이 같이 편승해서 가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R&D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 꼭 봐야 되고요.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앞으로 CNT 관련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여러 산업에 접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재료들이 더 시장에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선반영해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 시점 봐서 상대적인 주가 위치를 보면서 이익 실현하고 투자 매매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유상증자 공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이오 인수 왜 하냐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제이오를 인수를 해서 과연 인쇄 회로기판에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재료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CNT를 2차 전지에만 국한되지 않는 이 산업의 확장성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2차 전지, 전자기기, 고성능 트랜지스터하고요, 센서, 반도체 부품 등에 활용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소재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스포츠 장비, 항공우주 산업에서 강화 소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주항공 분야,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조금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에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쪽을 굉장히 선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방산, 우주항공 쪽 이런 쪽에서 쓰이려면요 정말 극한의 온도,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전자기기들이 전자제품들, 이 전기적 신호들 이런 것들이 끊기지 않고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CNT 활용 가능한 분야가 된다라는 것이고 환경에너지, 의료, 바이오 쪽까지 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걸 상용화를 이수페타시스가 잘 해나간다면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의 이벤트 매매를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CNT를 활용한 이 이수페타시스의 R&D 시너지를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수페타시스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유상증자 이벤트 일정입니다. 이벤트 일정 관련해 가지고 저 벤자민이 직접 운영하는 주식하는 사람들 이 멤버십 채널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1차 발행가가 이제 발표일이 1월 15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대략 1월 15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권리락일 이전에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1차 발행가가 발표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이때가 대체적으로 1차 수익 실현 기회를 좀 보거든요. 1차 수익.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요새 뭐 기사 내용 보거나 어떤 유튜브도 간간히 보다 보면은 그런 내용들 나와요. 유상증자 규모가 뭐 축소한다. 축소한다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유상증자를 발표했을 때 확정되는 유상증자, 확정 발행가액이 얼마냐. 여기에 따라서 조달 자금이 달라지는 거지 조달에 대한 규모를 이수페타시스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기존의 최초 발표에서 정정된 공시에서도 발행하는 주식수는 변동이 없어요. 발행하는 신주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고 여기에 무엇을 곱해가지고 조달 자금이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냐면 확정적으로 신주에 대한 발행 가격, 신주에 대한 발행 가격 이게 나왔을 때 이 둘을 곱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조달 자금이 산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져야지 좋다라는 것이고 확정 발행가액이 높아지려면은 우선은 순서가 있어요.
1차 발행가액이 먼저 공시가 됩니다. 공시가 되고요. 이 이후에 확정 발행가액 발표일이 2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전까지 또 2차 발행가액 그리고 확정 발행가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1차가 공시가 되고 2차하고 확정 발행가액 이런 순서로 공시가 되게 되는데 이 시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정 발행가액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1차 발행가액이 높게 나와야 1차 발행가가 높게 나와야 2차 발행가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1차, 2차가 높아져야 확정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기왕이면은 2천만 주 정도 지금 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확정 발행가액이 높게 나와야 그래야 조달하는 자금의 규모를 예상치대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 가격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1차 발행가액이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산출이 됐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일정이 늦춰졌죠. 그만큼 시간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이고 아직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이때 또 이수페타시스가 적극적인 어떤 홍보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주하는 내용들의 이런 발표들 그다음에 기업 설명회하고 NDR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상증자 발표하고 몇 번은 하기는 했는데 추가적인 홍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언론 홍보 활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또 알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계속 미팅하면서 애널리스트들 미팅하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수 자금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개인 매수 따라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있어서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그리고 이런 이벤트 일정이 여러 번 남아 있고 이런 제가 알려드린 날짜마다 어떤 투자 수익 기회, 그 다음에 매도의 시점의 기회, 최종적으로는 신주 상장일 있죠. 2025년 3월 19일입니다. 이때 이후에는 시장 가격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확정된 발행 가격 있죠. 이 가격의 괴리 얼마나 차이 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는 그 시기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월 19일 이후에 단기적인 매매들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의 전망에 따라서 다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장기 투자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한번 사놓고 그냥 보유하고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떤 매매에 대한 수급적인 방향성을 유상증자 이벤트 매매 일정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는 있다. 비중 조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멤버십 채널에서 제가 공유를 좀 한번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인수했을 때 재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이오가 지금 플랜트 엔지니어링 쪽에서의 이 매출 규모가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CNT 쪽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언제부터 늘어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자산 총계, 부채 총계 그리고 자본이 얼만큼 변경이 되고 인수 합병했을 때는요. 그리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이제 변동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멤버십 채널에서 이수페타시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좀 언급드리고 있는 이런 운영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멤버십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 채널은 아닙니다. 비용이 있어요. 월에 10만 원이고요. 3개월에 25만 원입니다. 이 채널에 입장하시게 되면은요. 우선은 이수페타시스 이외에도요. 저희가 신규로 매수 유망 종목들 신규 매수 유망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12월 12일 날도 언급드렸었는데요. 그 이전에 12월 9일 날 매수 언급을 드렸어요. 근데 이 현상을 이제 갔습니다. 엑스게이트 이 양자 관련주 중에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 엑스게이트는 12월 13일 날 오전에 바로 정리하면서 수익률이 70%가 넘어가는 단기적으로 어떤 테마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또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렇게 공시로 잡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나가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어서 매매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설정은 하고요. 시장에 흔들리지 않은 꾸준한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종목 저희가 매수 의견이 나간 종목들이 있어요. 또 매도 의견이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매수 언급 드린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저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하지만은 저희가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 꾸준한 투자 전략을 공유해 드리면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점은 다를지언정 꾸준하게 수익 내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의견이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을 꼼꼼하게 다 종목별로 제공해 드리고요. 포트폴리오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다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벤자민의 공식 포착 사칭 채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직도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는요.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칭 채널이라는 거죠. 텔레그램 채널도 검색해서 나오는 채널이 있는데 저희는 무료방이든 유료방이든 검색해서 안 나오게 해놨습니다. 링크도 직접 걸어놓고 그 다음에 멤버십 참여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금액 같은 경우도 그 사칭 채널 관련해서는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월에 10만 원, 3개월 25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3개월 25만 원이면요. 하루에 2,700원 정도 꼴입니다. 절대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번호 같은 경우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010-7549-6912번 이 번호 이외에 없습니다. 다른 번호 절대 없으니까요. 010-7549-6912번으로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채널에서 신규 종목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수페타시스 이 유상증자 공시 이전 수준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요. 그런 분들도 저희 채널에 입장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매수 들어간 거는 유상증자 공시 나오고 나서 주가가 살짝 반등할 때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수익권이지만은 그 이전에 들어가신 분들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010-7549-6912번으로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